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적을까 말까를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들도 있다란 걸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법한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되었던 이야기라 조금은 가물가물하지만 최대한 기억을 살려보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나름대로 학벌도 괜찮았었고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항상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었죠. 남들이 보면 왜 그런 일을 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제 직업은 어릴 때부터 꿈꿔왔었던 플로리스트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꽃을 사고는 하지만 20년 전만 하더라도 너무 경쟁력이 없는 직업이었죠.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유별나게 달리 꽃을 너무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꽃을 파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꽃이라는 식물에 대한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예술적으로 다가가서 꽃을 디자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철없이 시작했던 꽃가게는 부모님의 지원 아래에서 시작되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잘 되기는 어렵단 걸 알았지만 생각보다 더 처참했었네요. 장사도 잘 되지 않자 자꾸만 부모님께 손을 벌리게 되자 마음이 많이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왠지 꽃집에는 어울리지 않을 법한 건장한 남자분께서 들어오셨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환하게 웃으면서 어떤 꽃을 찾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분은 쭈뼛대시더니 손가락으로 빨강색 튤립을 가리키더라고요. 빨강색 튤립의 꽃말은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는 뜻이 담겨져 있었기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로맨틱한 남자가 다 있구나 싶었었죠. 그렇게 그 남자분을 보내면서 예쁜 사랑하시길 바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분은 엄청 당황해하며 인사를 하고는 재빨리 나가버렸었죠. 그런데 다음 날에도 그 손님은 어김없이 찾아오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찾아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솔직히 뭔가 이상하다 싶었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하지만 내성적인 성격이라 말을 걸면 불편해 하는 듯해서 괜히 참견하는 건 주제넘는다 생각했었고 항상 자주 찾아와 주셔서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렇게 그 남자분이 오신 지도 열흘 정도가 다 되어가던 날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자 혼자서 영업하던 가게라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때는 철이 없어서인지 겁도 없이 그런 걱정은 딱히 하지 않았죠. 처음 보는 남자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돌변하더니 당장 돈을 다 꺼내라고 협박을 한 거였죠. 살면서 처음 마주하는 강도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워서 펑펑 울어버리면서 강도가 시키는 대로 돈을 다 꺼내서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뒤돌아서서 나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문을 잠궈버리더군요. 순간적으로 나 정말 큰일 났다 싶었고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강도놈은 비열하게 웃으면서 제게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궁금했지만 무서운 나머지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누군가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강도와 몸싸움을 벌여가면서 욕을 해대더라고요. 그렇게 몇 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펑펑 울고 있는데 주변의 소리가 조용해지더니 저에게 놀라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다친 곳 없어요? 저는 익숙한 그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을 보는데 저희 가게에 자주 오던 바로 그 남자분이었죠. 하지만 고마운 것도 고마운 거지만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서 엉망진창이었고 옷에 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래서 곧장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수술을 해서 큰 위기는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한참이 지난 뒤에 그 남자분은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첫마디가 황당했었죠.
응급수술까지 할 정도로 크게 다친 사람이 저를 보자마자 어디 다친 데 없냐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누가 누굴 걱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났죠. 그러자 남자분은 제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울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온기를 느끼자 전에는 못 느꼈던 감정들이 생겨났고 심장이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분은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인데 이건 아니다 싶었고 저는 얼른 몸을 떼어내면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친구도 있는 분이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했죠. 그러자 남자분은 황당하다는 듯이 제가 여자친구가 있다고요? 라고 되묻더군요. 여자친구가 있어서 항상 그렇게 꽃을 사가셨던 거 아니에요? 물었습니다. 남자분은 아픈 소리를 흐느끼며 웃더라고요. 혹시 주변에서 눈치 없다는 소리 안 하시나 봐요?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남자분은 우연히 저희 꽃집 앞으로 지나가게 되었고 저를 처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다더군요. 그래서 눈앞에 아른거려서 며칠을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서 가게로 들어왔던 거죠. 그럼 저에게 고백하려고 튤립도 샀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분은 꽃은 살면서 처음 사봤고 꽃에 꽃말이란 게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침 골랐던 꽃이 사랑의 고백이라니 너무 신기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와 그 남자분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저희는 평생 동안 기다려오던 상대를 만난 듯이 나날이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퇴원을 할 때까지는 제가 항상 병원에 가서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나갔고 퇴원을 하고부터는 일이 끝나면 항상 저희 가게로 와서 사랑을 키워나갔었죠. 그러다가 남자분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사랑에 빠져버렸지만 자신은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졌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건 전혀 상관없었기에 상관없다고 말하며 무슨 일을 하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건설업을 공부하고는 있는데 지금은 그런 꿈을 키워가면서 일용직으로 노가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평범한 직업은 아니었기에 호기심이 생기긴 했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직업에 귀천이 어딨겠냐며 저도 이렇게 적자 보면서 일을 하는데 나보다는 낫지 않냐며 웃었죠. 우리는 그렇게 예쁜 사랑을 키워나가게 되었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남자친구와 2년간의 연애를 하다가 평생 가약을 맺기로 하였고 부모님에게 소개를 시켜주기 위해서 말을 꺼냈는데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니 정말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제 남자친구를 사랑했기에 직업도 능력도 다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를 금이야 오기야 열심히 키워주셨고 돈도 안 되는 제 직업에 대해서도 저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면서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딸에게 능력도 없고 앞날이 막막한 노가다 하는 남자라니 가당치도 않으셨던 거죠. 그날부터 정말 울어도 보고 빌어도 보고 끊임없이 애원했습니다. 부모님의 생전 처음 보는 단호한 모습에 너무 슬펐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등지고 남자친구를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렇게까지 해서 부모님과 연락이 끊겨버리면 후회하지 않겠냐며 제 마음을 돌리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상황이 나아지고 아이도 낳아서 예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용서를 해주실 거라 생각했고 또 그렇게 하자고 오히려 제가 남편을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상의 끝에 남자친구는 얼른 빨리 성공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했고 저희는 결혼식은 생략한 채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가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매일 같이 붙어 있을 수 있어서 좋았고 떨어지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죠.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생각처럼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부모님의 지원이 끊기게 되자 꽃집에서 생기는 적자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짓을 할 수는 없었기에 저는 제 직업을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은 아직 1년이 넘게 남아 있었고 가게를 열면 오히려 적자가 심해지는 상황이었죠. 결국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가게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보증금은 전부 다 사라진 지는 오래였고 권리금도 한 푼도 받지 못해서 오히려 빚만 몇천만 원이 생겨버렸습니다.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빚까지 생기게 만드는 바람의 남편에게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빚이라도 갚는 게 최우선이다 싶어서 무작정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다녔고 결국에는 오전에는 홀서빙을 했고 저녁에는 주방 보조로 일을 하게 되었죠. 돈이라는 게 이렇게 벌기 어렵구나라는 걸 너무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빚이 생기고부터 이자가 어마어마하더군요. 남편과 함께 아무리 열심히 빚을 갚아도 빚은 너무 더디게 줄어들었고 삶에 힘들어질수록 서로에게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한 번도 다툼이 없었는데 날이 갈수록 서로에게 짜증이 늘어가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는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꾸만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했는데 저는 결국 쓰러지고 응급차에 실려 가버리게 됐던 거죠. 참 많이 암담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힘들다 보니 아픈 걱정보다도 돈 걱정이 앞서더군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보험은 이미 해지가 됐던 상황이었고 혹시나 큰 병이 아닐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예감은 왜 틀리지 않는 걸까요?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더니 당장 입원해서 수술부터 하셔야겠다고 말하더군요. 지금 위쪽에 암이 발견됐는데 생각보다 크게 전이 되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위험한 상태라서 당장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한순간에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된 건지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남편이 원망스러웠죠. 제가 선택하고 설득해놓고는 결국에 저는 남편 탓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구겨진 인상으로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전화도 받지 않고 제 앞에 나타나지를 않았죠. 그러다가 양복을 멀끔히 차려입고 나타나서 이혼 서류를 내밀더니 정신 나간 소리를 짓걸리더군요. 며칠 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당신과 살면서 당신 빚 때문에 내 인생도 망가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큰 병을 치료해줄 돈도 없고 감당해낼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뒷바라지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까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하더군요. 나를 위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 지켜주던 그 남자가 많은 건가 싶었습니다. 몸도 온전치 못한 저를 버리고 이기적으로 저를 버린다는 모습에 너무 상처를 받았고 병실 내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해댔고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냐고 말하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잘 지내라는 말 한마디만을 남겨둔 채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묵혀왔던 감정을 내뱉듯이 창피한 것도 모르고 소리내서 펑펑 울었죠. 옆에 있던 사람들은 저렇게 못된 남자랑은 이혼하는 게 100번 1000번 맞다며 저를 위로해주더군요. 제 곁에 아무도 없자 부모님 생각이 나서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뛰어오시더니 그러게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냐며 저를 끌어안고 우셔서 저도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뒤에 아버지가 들어오셨고 일단 병실부터 옮기자며 1인실로 옮겨갔습니다. 다행히도 경제적으로 부유하신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서 저는 수술을 치르게 되었고 초기에 치료를 한 덕분에 아주 건강하게 회복을 하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이후로는 전 남편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덕분에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예전처럼 순둥순둥한 성격의 여자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보다도 독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순진하게 꿈꾸던 꽃집에 대한 미련은 버린 채로 아버지와 상의 끝에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회사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그 당시에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큼의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고 몇 년 동안은 순탄하게 회사가 고속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일들도 오래가지는 못하였죠. 매번 사업이 성공하다 보니 겁이 너무 없어졌고, 무리하게 사업을 키우다 보니 회사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인생은 한순간에 파탄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결국 투자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려서 저희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큰 좌절감으로 인해서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사라지셨고, 어머니와 저는 조그마한 여관방에서 세상에 둘만 남겨진 기분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허무함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었기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됐고 모든 빚들을 다 청산하게 되었죠. 하지만 정말 너무 허무하게도 빚을 다 갚고 나서 몇 달이 지난 뒤 몇 년간 너무 무리를 하셨는지 제 어머니는 갑자기 일을 하던 중에 쓰러지게 되셨고, 최선을 다해서 소생시켜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저를 혼자 두고서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악몽 같은지 정말 너무 슬펐고 화가 났습니다. 결국 혼자서 어머니의 곁을 지키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아버지는 그 소식도 알 수 없었기에 끝내 나타나지를 않으셨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너무 좌절스럽고 힘들었지만 통장에는 1억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생명보험금이 나왔던 거였죠. 정말 삶이 힘들었지만 예전에 제 암 수술을 할 때 보험이 없으면 너무 힘든 걸 잘 알았기에 어떻게든 보험은 잘 넣어두었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몇 년간 배워왔던 아버지의 사업을 다시 시작해보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1억이라는 자본금으로 시작해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2억으로 늘어날 만큼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정말 녹록지가 않다라는 걸 뼈저리게 또 다시 느꼈습니다.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거래하던 업체에서 물건 값을 지급받고는 잠적을 했던 거였죠. 내 인생은 어쩜 이렇게도 구질구질한 걸까 싶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몇 달이 지나도록 사건에는 진전이 없었죠. 이미 저희 회사 말고도 여러 군데 회사의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고 작정을 하고 해외로 도망친 상황이라 쉽게 해결되긴 어려울 것 같다더군요. 정말 매일같이 울면서 겨우 잠이 들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고생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장 직원들의 급여부터 시작해서 은행의 이자 빚까지 모든 게 또 밀려가고 있었고 금세 신용불량이 되어버리더군요. 아무리 사정을 말해봤자 그런 건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냉혹한 대답이 제 가슴을 미어터지게 만들 뿐이더라고요. 또 다시 이렇게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건가 싶었고, 어머니의 목숨값으로 시작한 제 모든 걸 걸었던 사업이었는데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듯 희소식이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 투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있다며 거래처 사장님이 연락이 온 거였죠. 사실 처음에는 갑자기 투자를 한다기에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사기를 당했던지라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장 직원들의 급여도 밀린 상황에 찬밥 더운 밥 가릴 노릇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전화기에 대고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을 외치고서 사업 설명을 위해서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투자를 받아야 했기에 한치의 지적도 나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하였고, 일주일이 지난 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투자자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회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혼자서 회의실에 들어가게 됐고, 물이 놓인 자리들에 준비해둔 자료들을 놓아두고서 떨리는 가슴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자 여러 사람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익숙한 얼굴의 한 남자가 들어오더군요. 그건 바로 11년 전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이혼을 했었던 바로 그 남자,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당신이 뭔데 여길 나타나냐고 말을 했죠. 그러자 전 남편은 내가 당신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더군요. 이게 무슨 헛소리인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이 회사를 시작하게 됐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 건설 업계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욕을 해버리고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로 인해 생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해야 했고 제 모든 걸 쏟아 부은 회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눈물을 머금고 참았습니다. 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시 인사를 드리면서 그럼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라고 말했더니 전 남편은 설명은 필요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저 단순히 자신과 하룻밤만 같이 있어주면 곧바로 투자는 진행될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너무 불쾌했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인간 같지 않은 건 잘 알았지만 몇 년 사이에 돈 좀 벌었다고 진짜 인간이길 포기한 거냐고 말했습니다. 전 남편은 관심 없으면 투자는 없던 걸로 하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면 그렇게 하라며 명함을 주고는 나가버렸죠. 그날 집에 돌아가서 못된 전 남편의 행동에 너무 분했고 예전에 저를 버리고 갔을 때가 생각나서 분노를 못 참고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고민을 해봤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급한 불을 끄느라 대출을 최대한 받은 상황이라 추가 대출도 불가능했고 신용불량이 되어서 아무 곳에서도 돈을 빌릴 수가 없었으니깐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약속 날짜와 시간을 제게 알려줬고 약속한 당일날 남편은 먼저 와서 호텔에 있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부드러운 스테이크와 엄청 비싼 와인까지 마셨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찌질했었던 남자였는데 이제는 아주 잘 나가는 회사의 대표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렇다고 증오하는 마음은 너무 컸었기에 그 자리가 불쾌했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말을 걸어도 무표정으로 대충 대답만 하고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불쾌한 식사 시간이 끝나고 나서 미리 잡아둔 방으로 같이 향했습니다. 그런데 괜히 신경 쓰이게 전 남편은 다리를 다친 건지 저보다 한참 느리게 걸으면서 약간은 쩔뚝거리면서 걷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는 다리도 다쳤으면서 이 상황에 참 대단하다 라고 말해버렸죠. 그 말을 듣고는 전 남편은 표정이 굳더니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기더군요. 결국 저희는 같이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기분이 정말 묘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불쾌했지만 저도 모르게 심장이 폭발할 것처럼 두근대더군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르고 있는데 전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제게 고백할 게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럼 그렇지 그 큰 돈을 준다고 할 때부터 이상했다 라고 생각하는데 전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더라고요. 그러자 드러난 남편의 다리에는 애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발이 어쩌다 그렇게 된 거냐며 놀라서 물어보았죠. 전 남편은 저와 헤어지고 나서 몇 달 뒤에 노가다를 하다가 사고가 났었답니다. 지금에서야 이렇게 용기를 내서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러고서는 그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건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저의 수술을 위해서였답니다. 남편은 병원에 없던 그 며칠 동안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려고 온갖 방법을 썼었다네요. 그러다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대출은 당연히 불가능했고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건 도박에 모든 걸 걸었답니다.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했지만 결국에는 집의 보증금은 물론이고 모든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답니다. 너무 절망스러워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아픈 저를 두고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었기에 모든 자존심을 버려두고 저희 아버지 회사로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너무 단호했고
그 모습을 보고는 자신이 제 곁을 떠날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했었던 거죠. 그렇게 남편은 제 정을 떼어내고 떠나려고 무심한 척 이혼을 요구했었고, 그날부터 단 하루도 제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머릿속에는 얼른 빨리 건설업으로 성공을 해서 저희 부모님께 당당한 남자가 되어서 돌아오려는 생각만 하면서 살았다네요. 그런 나머지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었고, 피곤한 나머지 잠깐 졸았는데 그 찰나의 실수로 인해 공사 중이던 아파트에서 추락을 하면서 한쪽 다리는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입고서 결국 절단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꼴로는 도저히 제 곁으로 다가올 용기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제 소식을 멀리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오로지 일에만 전념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전 남편은 건설업계에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으로 큰 성공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제 소식도 알아보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당신이 여유 많은 부모님과 함께 살면 행복하게 살고 있을 줄만 알았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덜덜 떨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큰 아픔을 겪으면서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러웠을까 싶었고 너무 슬퍼서 매일같이 울었다네요. 하지만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버렸고 제 앞에 나서기에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당한 사기 소식을 저희 거래처 사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저를 돕기 위해서 투자자로 나서기로 결심을 했었답니다. 전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떠나 보내고 자신을 너무 원망했고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후회하고 그리워했다고요. 내게는 지금도 앞으로도 당신 한 명만이 영원한 사랑이라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도 그런 모든 얘기들을 다 듣고 나서 눈물이 터져버렸고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한 채 남편을 끌어안고서 울기만 했죠. 지금은 그날 이후로 저희는 끊어졌었던 사랑을 다시 이어붙였고 제 사업도 남편 사업도 다 승승장구해서 경제적으로는 많이 여유로워졌습니다. 한때는 세상이 무너질 만큼 힘들었었지만 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남편과 지금은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네요. 누구에게나 저처럼 큰 시련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항상 좋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구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너무 큰 사건이 생기게 되면서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 큰 마음을 먹고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저희 부부와 친구의 부부 이렇게 두 커플이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믿었던 친구와 제 아내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고 저도 결국 친구 아내의 돌발 행동에 큰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여행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연이 되어버린 여행이 되었죠. 일단 제 친구는 원래는 친구 사이가 아니었고 직장 동기였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하자면 말만 직장 동기였을 뿐 친구는 사장님의 아들이었고 저는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임원들 보는 눈 때문에 아들을 사원부터 시작시켰을 뿐 저와 친구는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직장 동료였습니다. 친구는 직장 선배들이 알아서 기면서 대우를 하는 반면 저에게는 커피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허드렛일을 많이 시켰었죠. 하지만 그나마 여자 직원분들은 제게 더 잘해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친구는 집안이 잘 살 뿐 외모적으로는 저에 비하면 좀 뒤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같이 입사를 했고 동갑내기였지만 친구 사이로 지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부잣집 아들답지 않게 성격이 너무 좋았고 왠지 모르겠지만 한없이 착하게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점점 친구의 성격에 매료되었고 어찌 보면 성인이 된 이후로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가 없다 싶을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물론 같은 직장에 있을 때는 여러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기에 함부로 대하기는 어려웠죠. 그러다가 1년 뒤쯤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더욱 친해진 케이스입니다. 원래 대부분은 회사를 그만두면 예전 직장 동료들과는 멀어진다고 들었는데 저와 제 친구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여하튼 그렇게 친구가 된 지도 어느덧 거의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고 그 사이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제 아내는 이직하기 전 원래 있던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외모도 예뻤고 성격도 착했던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긴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저는 불꽃 같이 사랑을 했고 제 아내와 짧은 연애를 한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연애 탓인지 부작용이 따라오더군요. 지금이 결혼 2년 차인데 제 아내에게 지쳐갔습니다. 솔직히 모든 게 다 완벽하다 싶을 만큼 좋았었죠. 하지만 연애 시절에는 몰랐는데 제 아내는 평상시에 엄청나게 게을러서 좀 지저분한 성격에 저와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제가 약간의 결벽증이 있어서 그걸 버티기가 힘이 들었죠. 그나마 제가 청소를 열심히 하는 덕분에 그나마 집이 남들처럼 살아갈 정도지. 제가 아니었으면 아마 집안 꼴이 개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를 약 올리기라도 하는 건지 제가 열심히 치워두면 거길 가서 어지럽히고 또 치우면 또 어지럽히고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었죠. 그 문제로 인해서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봐도 그때만 달라진다고 할 뿐 수없이 그 문제로 다퉈도 사람은 절대로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이별을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도저히 이렇게 섣불리 이혼을 생각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구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제가 겪고 있는 고민을 말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물어보았죠. 그런데 친구는 한참 가만히 있더니 여행이라도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더군요. 마침 자신도 아내와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아버지 별장으로 갈 거라고 하면서 모든 비용을 자신이 낼 테니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뭔가 커플끼리 가게 되면 또 다른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서로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고민들도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부부 사이가 더 끈끈해지지 않을까라며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마음이 너무 지친 상태여서 휴식이 필요하던 찰나에 친구의 제안이 반가웠죠. 하지만 제 아내는 여행 같은 걸 가는 것도 엄청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자고 하면 가지 않을 게 뻔한 그런 성격이었죠. 그렇지만 저는 여행을 가고 싶었기에 아내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우리 여행 다녀온 지도 한참 됐는데 여행 가는 거 어떠냐며. 정우가 아버지네 별장에 와이프랑 놀러 가는데 부부끼리 같이 가는 거 어떻겠냐며 비용은 정우가 다 내기로 했고 우리는 몸만 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의외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원래 평상시라면 귀찮게 무슨 여행이냐고 할 성격이었는데 왠지 신난 듯한 목소리로 자신도 여행 가고 싶었는데 잘 됐다며 곧바로 승낙을 하더라고요. 뭔가 아내의 평소와 다른 행동에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공짜로 가는 거라서 저렇게 신난 건가 싶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가기로 한 약속 당일 각자의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 먼저 도착을 했고 별장을 둘러보는데 입이 벌어질 만큼 정말 좋더라고요. 늘 다니던 여행지처럼 주변에 다른 펜션 건물들이 줄지어서 있는 것도 아니었고 별장이 바닷가 바로 코앞에 위치해 있어서 바다 소리도 정겨웠고 경치도 굉장히 좋아서 제대로 힐링을 하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여행을 오길 참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별장 근처를 둘러보고 나서 친구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별장으로 들어가서 짐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날 역시 저는 청소를 하는데 아내는 또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면서 가만히 앉아만 있더라고요. 짜증이 나긴 했지만 기왕 기분 풀려고 온 건데 다투기가 싫어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가 지나자 친구네 부부도 도착을 했습니다. 친구와 친구 아내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으니 아내도 뒤따라 나와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군요. 아까까지만 해도 별로 표정도 좋지 않더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는지 금세 좋다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냥 친구가 아내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에 사장 아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 보다 했습니다.
친구의 짐을 푸는 걸 도와주고 나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때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부자는 달라도 참 많이 다르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출장 뷔페를 부른 건지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서 온갖 음식들이 도착을 했고 10명이 넘게 먹어도 될 만큼 많은 양의 음식들이 세팅되더라고요. 친구는 이렇게 부부끼리 여행을 온 것도 처음인데 좋은 와인을 준비했다며 꺼내는데 정말 겉으로만 봐도 아주 고급져 보이더군요. 그리고 맛도 당연히 여지껏 먹어온 와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날 친구의 아내는 두 번째로 마주하는 자리였지만 어색하기는 했었습니다. 친구의 아내를 본 적은 있었지만 친구 결혼식에서 뒤풀이 때 잠시 와서 여러 사람들에 섞여서 인사만 했을 뿐 이렇게 가까이에서 얼굴을 보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건 처음인 자리였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외모도 훌륭했었고 대화를 통해 알아보니 성격도 저와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대화를 하기 이전에도 많이 느꼈죠. 식사 준비를 할 때도 테이블을 엄청 꼼꼼하게 닦는다던가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뭐만 만졌다 하면 계속해서 손을 씻더라고요. 그리고 수저도 씻고 나서 깨끗한 물티슈로 전부 다 닦고서 나란히 선을 맞춰서 놓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 아내에게 혹시 약간 결벽증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런 소리를 자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마쳤고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친구는 같이 회사를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던 터라 어색한 게 전혀 없었지만 친구 아내는 조금은 어색한지 조용히 술만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친구 아내는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냐고 물어봤더니 친구 아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친구가 약간 술에 취했는지 혀가 꼬여서는 대답을 하더군요. 내 와이프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며 같은 대학교 나왔는데 그때는 자신이 말도 못 붙여봤다고 말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친구 아내는 대학교 시절 흔히 말하는 퀸카로 불렸고 동급생은 물론이고 선배들도 찾아와서 엄청나게 들이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친구에게 결국 네가 그런 인기 있는 재수 씨와 결혼했으니 좋겠네라고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친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더군요. 솔직히 그때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서로 대화도 기분 좋게 주고받으면서 저와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도움을 줄 것처럼 하던 친구가 갑자기 분위기를 망치니까 뭐 하는 거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뭔가 화해의 장으로 생각했던 술자리는 분위기만 이상하게 끝이 났고 각자 방으로 자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오랜만에 여행이라 아쉬웠던 마음이 컸던 건지 1시간을 뒤척였는데도 잠이 안 오더군요. 그래서 바닥 소리나 들을까 해서 맥주를 들고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친구 아내도 잠이 안 왔던 건지 밖에서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까이 다가가면서 재수씨 왜 안 주무시고 나와 계시냐고 말을 건네는데 친구 아내는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친구랑 싸운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친구 아내는 싸운 게 아니라 너무 불행하다고 말하더군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죠. 혹시 제 남편과 성원 씨 아내가 둘이서 몰래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냐고 하더군요. 저는 갑작스러운 그 말에 너무 황당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친구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사실 친구 아내는 제 친구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대학교 시절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는 부자라고는 동급생이었던 제 친구가 있었고 돈을 조금씩 계속해서 빌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점점 더 큰 돈을 빌리게 됐고 갚을 능력은 없는데 계속 빌리기만 하다 보니 그냥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친구와 결혼을 해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네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듯 집안에 있는 빚은 친구 덕분에 정리가 됐지만 친구에게는 마음이 가지가 않았다네요. 처음에는 같이 지내다 보면 정이 쌓여갈 줄 알았는데 마음 먹은 대로 그게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잠자리도 거부를 하게 되었고 서로 각방을 쓴 지가 1년 정도가 지났다네요. 그렇게 지내던 중 친구 아내가 친구 차에서 여자의 립스틱을 발견하게 되었고 뭐지 싶어서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친구가 제 아내의 이름을 말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곧장 블랙박스를 들이밀며 합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친구는 블랙박스를 박살 내버리고는 자신이 빌려준 돈 다 갚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다더군요. 심지어 오늘 여행을 따라오게 된 것도 갑자기 마지막 이별 여행이라며 다녀오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해서 따라왔다네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보란듯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제 아내가 있었고 남편인 제가 있어서 너무 당황했답니다. 돈 때문에 결혼을 선택한 자신의 선택도 후회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는 저를 보니까 마음도 안쓰럽고 친구와 제 아내를 보고 있으니 화가 나서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해서 눈물이 났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친구와 제 아내가 했던 배신짓에 너무 화가 나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걸 기회 삼아 제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든 순간 이제는 제 아내와는 더 이상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겹이 쌓여서 힘들어하는 친구 아내를 보니까 뭔가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 아내는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말하더군요. 저희도 바보같이 당하지만 말고 뒤에서 바람이나 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있던 그녀가 갑자기 이런 당돌한 말을 내뱉으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래서 저는 술 기운에 용기를 내서 곧장 그녀에게 입맞춤을 했고 저와 그녀는 바닷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저희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 여행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말 초조하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외도와 친구놈의 배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날 이후로 친구 아내에게 마음을 뺏겨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날 일을 모르쇠로 하지는 않을까 했지만 반갑게 받아주더군요. 그래서 그날 그 일 이후로 많이 불편해하거나 생각이 달라지셨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연락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제가 먼저 전화를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날 저녁 그녀와 단둘이 만나자고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정말 여행 때와는 달리 화장도 짙게 하고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오는데 너무 예쁜 나머지 심장이 두근대서 혼났습니다. 이미 사랑을 나눈 사이였지만 며칠 만에 만나서 밝은 곳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니 어색했죠. 저는 널른 술에 취해서 이 어색한 분위기를 떨치고 싶어서 와인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빈속에 빠르게 마시다 보니 금세 취하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취하기 전에 이미 서로의 마음도 알고 있겠다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만남을 가지고 싶다고 그녀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 고백을 받아주었고 대신 이 만남은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합의 이혼이 우선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죠. 친구놈과 제 아내의 불륜 증거를 모아서 위자료를 받아내서 빚을 정리하려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제 아내의 불륜 증거를 모으기로 했고 그녀는 그녀대로 친구놈의 불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뒤에 저희는 두 사람의 불륜 증거를 모아서 한자리에서 다 같이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증거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미 이렇게 모이자고 했을 때 미리 짐작을 했는지 별로 당황하지를 않더라고요. 친구놈과 제 아내는 제가 알던 모습과 달리 굉장히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어차피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지만 둘이서 바람 피운 이유가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어쩌다 둘이 만나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친구와 아내가 불륜짓거리를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더군요. 소름 끼치게도 1년 전부터 두 사람은 이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놈은 자신의 아내와 각방을 쓰면서부터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그동안 속여온 배신감에 대한 분노로 욕이 나왔습니다. 여하튼 합의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친구놈은 이렇게 모두가 알게 됐으니 자신의 아내보다 제 아내가 더 좋으니 당장 이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친구놈의 아내는 친구놈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자존감을 많이 떨어지게 했고 항상 너무 깔끔한 성격에 숨쉬기조차 답답함을 많이 느꼈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그 누구보다 자신을 치켜 세워주고 심각하게 깔끔을 떨지 않아서 자신을 편하게 대해줬다고 하더군요.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 이래서 끼리끼리 만나야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는 가장 큰 단점이었던 부분들이 누군가에게는 그게 장점이 된다라는 게 말이죠. 더 이상 이야기를 섞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모든 합의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자료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친구 아내는 빚을 다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저와 그녀는 엄연히 먼저 배신을 당했기에 나쁜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참 어찌 보면 기막힌 일이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 행복한 것 같네요. 부디 저희가 결혼까지 해서 앞으로는 늘 행복만 가득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